여기 있죠. 이과 성향이 안 되고 그냥 다른 과목들은 성실함으로 극복하는구나. 맞네요. 저는 단순히 그거의 영향력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탐구가 과목 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 시험을 대비하는데 과학 한 과목 정도 준비하는 거에 그 집중도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에서 좀 의문이 드는데, 솔직한 얘기로 사회권들만 놓고 보게 되면 문과 같은 경우에 2학년 과정에서 사회탐구가 4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애들이라고 하면 내신 준비 기간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과 같은 경우에 계열 선택에 있어서도 상위권층이 되게 얇거든요. 그리고 중하위권이 두터운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굳이 문과와의 경쟁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생긴 결과값이라고 하는데 좀 동의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과를 선택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좀 상위권층이 두텁거든요. 그렇게 되면 1학년 때보다 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을 때보다 적은 인원 중에서 소수의 비율을 찾아야 되는 1, 2등급 4%, 11%를 차지하는 데에서 밀려나는 경우의 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문과에 비해서 이과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에서 2등급이 뜬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1등급이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괜찮아가 되지만 근데 다른 과목이 다 이과인 경우에 1등급인데 수학 관련된 과목이 2등급이 되는 순간 여기 있죠. 이과 성향이 안 되고 그냥 다른 과목들은 성실함으로 극복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목 수로 인해서 정해진다는 말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반응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문과 과목, 그러니까 사탐 과목이 그렇게 집중도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집중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상위권이 두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에 해당되는 4% 인원이 문과를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 실수를 해도 충분히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런 과목에 무리하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1학년 때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 4명이 다 뭐 1등급을 받는다. 100명 중에서 라고 하면 이 중에서 4명이 다 이과를 선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등급에서 1등을 하던 애가 이 변수를 노려서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부터 시작되는 애들이 문과 과목의 1등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학년 때 와서 오히려 1학년 때부터 문과 과목에 대해서 경쟁력을 더 갖춰버리는 거죠. 절대 강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인원수 배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보다는 인원수가 일단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인원수가 그 등급에 영향력을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였냐면 10개 반에서 3개가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근데 3개 반이나 4개 반일 때에는 그 문과의 절대 강자, 과목의 절대 강자라고 하는 게 항상 나타나요. 독보적인 1등급, 쟤는 못 제껴라고 하는 게 애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거든요. 근데 2개 반일 때는 걔도 자칫 실수하면 소수 과목이기 때문에 한 명만 1등급이 받는 과목들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실수하더라도
1등급 꼴등으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상위권들 좀 집중돼 있는 이제 자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유불리가 많이 가려질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유불리를 가려내는 부분 자체가 사실 3, 4등급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수능에서 그쵸. 1, 2등급 내는 애들, 그러니까 서영고를 노리는 애들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사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내신 경쟁 워낙 치열하잖아요. 90 이상 나와도 다 5등급 띄우는 그런 그러니까.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수 자체가.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그 1학년 때 공통으로 다들 배우면서 여기서 뭔가가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아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같이 합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그 치고 올라오는 애들 때문에 전체적인 1학년 내신 등급이 조금씩 자칫하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밀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엄청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1학년 그래서 수학에 집중을 좀 더 많이 하시긴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문과에서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신 있을 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 동일 과목인데 과목 명칭을 살짝씩 다르게 해요. 그런데 이수 과정은 똑같아요. 단위수를 달리게 하다는 거예요. 문과는 2단위를 주고 이과는 3단위를 주고. 운영해서 단위수가 다르면 과목명이 같아도 시험은 다르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등급이 따로 산정돼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과의 상위권이 몰리니까 이런 편법을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그러겠죠. 통일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타난 현상이 그때 당시에는 수학 1등급, 독보적인 1등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겠네. 문과에서는 이과와 같이 하는 단위수가 웬만큼 되는 과목에선 문과에서 1등급을 찾아보긴 진짜 힘들고 2등급도 안 나오는 학기가 있어요. 그게 좀 이과 쏠림이라고 하는 거에 그냥 단순히 이과로 인원들이 몰렸다라는 것보단 이과의 상위권이 몰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 현상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아까 문과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경향 때문에 문과가 상위권 등급이 안 나오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문과가 불리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진자라고 하면 그 등급이 나와야 될 애가 그 등급이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너무 같아요. 슬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문과 엄마 속상한데? 이제 문송합니다. 그래도 그 인터넷 댓글 같은데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네.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문과가 수학을 따로 봐서 혜택을 받았으면 지금부터는 그 혜택을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런 댓글이 혜택을- 베스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나? 그쵸. 솔직한 받았나? 얘기로 문과만 수학을 산정하는 수리 가나 형태에서는 네네. 솔직히 1등급이 70점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형의 경우에 70점대라고 하면 3등급이 그렇죠, 3등급. 뜨잖아요. 늘 가형 같은 경우는 잘 나올 땐 96 그리고 못 나올 때라고 하더라도 85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학 자체를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선택했고 그런 과정들이 이과의 쏠림이 더 심화되면서 수학을 잘하는 상위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문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고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고 상위권이 많이 선택을 해서 그 뒤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슬퍼서 주의할 건 이게 이과 쏠림 때문에 이과가 이득이냐라고 하는 거에 전 절대 동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통합됐다라고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2, 3등급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계열을 선택할 때 지금 1등급이니까 나 2학년에 가더라도 1등급을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판단 미스 때문에 이과로 선택했다가 수학에서 2, 3등급 되니까 좀 내신을 2학년 2학기부터 버려버리면서 조금 프로 정시료들을 많이 양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학에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절대 강자는 없어진 거예요.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는 거고. 이게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수학을 같이 하니까 문과 학생들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전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게 상위권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아차하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수학 내신에서도 이과가 강세일까라는 건데 강세라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게 자연계열이라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절대 강자는 없다. 서로가 피곤해졌다. 결국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